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조냉동 기계 기능사 원밴딩하고 투밴딩 작품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조냉동 기계 기능사의 지급 재료 목록을 확인하고 재료를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25A 파이프고요. 강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110mm입니다. 110mm. 얘는 플레어 너트 세트. 자, 얘는 3구 분지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얘는 외접용입니다. 외접용. 얘가 29파이짜리고요. 두께는 2T짜리입니다. 2mm짜리고요. 자, 얘는 내접용 엽전인데 내접용 강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얘도 2T짜리입니다. 2T짜리. 자, 그리고 2mm짜리 모세관이 있습니다. 2mm짜리 모세관이 있고요. 자, 여기는 8분의 3인치짜리 동관입니다. 130mm 정도 주어질 거고요. 자, 얘는 2분의 1인치 동관입니다. 2분의 1인치 동관은 410mm짜리로 잘라서 줄 거고요. 자, 용접봉이 있습니다. 용접봉은 철 용접봉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게 황동 용접봉입니다. 황동 용접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게 저희가 은납 용접봉이 있는데 황동 용접봉하고 은납 용접봉이 사실 구별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습을 하다 보면은 색약이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황동 용접봉하고 은납 용접봉 구별을 못 하시는데 구별하는 방법은 은납 용접봉은 금방 녹습니다. 황동 용접봉은 철하고 구리를 용접하기 때문에 조금 딱딱한 성분이 들어가 있고 녹는 점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여기까지 가지고 공조냉동 기계 기능사 지급되는 재료 목록이고요. 자, 우리가 실제로 이 재료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데 거기에 필요한 공구가 있습니다. 자, 밴딩기가 있습니다. 밴더라고 이야기를 하죠. 얘는 8분의 3인치짜리 밴딩을 하는 밴딩기이고요. 자, 얘는 플레어링 툴에서 확관을 하고 동관을 확관하고 나팔관을 만들어주는 기구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 쪽에다가 나팔관을 만들어주고 확관을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할 거고요. 자, 얘는 확관기에 집어넣는 툴입니다. 툴. 자, 얘는 나팔관을 만들어주는 툴이 될 거고요. 자, 30cm 철자가 있습니다. 30cm 철자가 있고요. 둥근 원형 줄이 있습니다. 둥근 원형 줄이 있고요. 자, 동관을 커팅하는 동관 커터가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나중에 플레어 접속에서 꽉 너트를 조여주는 볼트 너트를 꽉 조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는 스패너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치수를 체크할 때 사용되는 네임펜입니다. 유성펜이니까 무성펜 있죠? 유성펜으로 네임펜으로 사용하는 게 제일 가늘고 편하게 작업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재료 목록에 해당되는 재료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공구에 대한 필요한 것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다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 볼 때 내가 가지고 간 공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공조냉동 투밴딩 작업 순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밴딩입니다. 투밴딩. 자, 첫 번째 나팔관을 만들고 확관 작업을 할 겁니다. 얘는 2분의 1인치 가지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왼쪽 밴딩 작업을 할 거고요. 자, 세 번째는요, 투밴딩 쪽 밴딩 작업을 할 거고요. 자, 네 번째는요, 자, 이거 전에, 네 번째 전에 드릴 작업을 해야 되겠죠? 드릴 작업을 하고, 네 번째는, 자, T 모형의 내접, 외접, 황동 용접을 하고, 그 다음에 줄 작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은납 용접 작업을 할 거고요. 자, 완성된 다음에는 확관된 쪽에 플레어 너트를 확실하게 조인 다음에 수평을 잡아준 다음에 이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 밴딩이 두 개가 연결된다 그래서 투 밴딩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작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우리가 이제 이 부분 2분의 1인치를 가져다가 하는 작업입니다. 자, 2분의 1인치인데, 자, 나팔관을 두 군데 만들고 한 군데는 확관 작업을 할 겁니다. 자, 나팔관 만들려면, 자, 얘가 2분의 1인치 파이프고요. 자, 원밴딩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나팔관 만들 때 여기 2분의 1인치가 올라오는 지점이 2mm에서 1.8mm 정도 되는 게 좋습니다. 엽전이 여기 이 엽전이요 26mm 짜리인데 두께가 2mm입니다. 2mm. 그럼 우리가 딱 맞춰가지고 2mm 정도 맞추거나 1.8mm 정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2mm 맞췄고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나팔관을 바로 하면 찌그러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관기를 가지고 살짝 리모 작업을 좀 해준 다음에, 자, 얘는 나팔관 만드는 기구고요. 얘는 확관을 해주는 기구입니다. 자, 확관을 먼저 하고 나팔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걸쳐주고요. 자, 딱 고정이 되게끔 돼 있어요. 여기다가 딱 고정해서 살짝 돌려줄 겁니다. 센터 잡아서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줄 거예요. 쑥 그냥 들어가죠. 정형 해주는 겁니다. 정형. 이 정도만 어느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 확관기 빼고 나팔관을 꽂아서 나팔관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고정이 됐고요. 자, 잡아준 다음에 자, 양쪽에서 중심 잡아서 돌려주면 나팔관이 될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나팔관을 만들었는데 찝히는 것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잘라내야 됩니다. 다시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잘 됐습니다. 찌그러진 부분 없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이제 툴이 있죠, 툴. 자, 후레아를 가져다가 딱 집어넣어서 고정을 해줄 거예요. 너무 세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조여주고, 자,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쪽 부분이 50mm입니다. 50mm. 그럼 50mm를 체크를 할 거예요. 다 꽂은 상태에서 50mm. 50mm 커팅합니다. 50mm 커팅 하겠습니다. 너무 꽉 조이시면 안 되고 살짝 닿으면 한 바퀴 돌려보세요. 그래서 조금씩 조이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라줬고요. 자, 그 다음에 모세관을 꽂아줘야 되는데 모세관은 여기서 몇 mm냐면 40mm가 됩니다. 모세관은 40mm 체크하겠습니다. 모세관 40mm 체크했고요. 자, 얘는 이제 찝어줄 건데 모세관을 찝어줘야 되기 때문에 한 10mm 정도만 잡아줄 거예요. 얘는 치수는 없습니다. 근데 10mm 정도 해주는 게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자, 10mm 정도 체크를 했고요. 모세관을 집어 넣어줄 겁니다.
자, 수평 바이스에 10mm 정도만 집어넣고, 자, 이 높이를 맞춰줍니다. 그럼 눌러주면 어떻게 되죠? 올라오겠죠.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살짝 올라왔을 경우에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이 상태로. 됐죠? 얘가 40mm가 됐고요. 찝어줬고요. 한 10mm 정도 맞춰줬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팔관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툴 세트로 다시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나팔관 만들 때 2분의 1인치에 맞춰서, 여기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2분의 1인치에 맞춰서 올라오는 부분이 몇 mm요? 2mm에서 1.5mm 정도 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옆전이 2mm에서 1.8mm 정도 되게끔. 뭐 어떤 부분은 꽉 조이려면 이렇게 조이기도 해요. 이렇게 꽉 돌리면은 조여지니까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확감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팔관 만들도록 할게요. 자, 집어넣어서 고정이 된 다음에 얘를 좀 정형이 되는 거죠. 정형이. 그래서 찌그러지는 거 없이 나팔관을 만들기 위해서 해주는 작업이니까 들어갈 때까지만 들어가면 돼요. 너무 꽉 집어넣을 필요 없고요. 나팔관을 만들겠습니다. 나팔관을 꽂아서 센터 잡아주고요. 고정됐습니다. 자, 자, 지그시 하시면 돼요. 너무 한꺼번에 힘을 안 주셔도 되니까. 자, 나팔관 잘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찌그러져서 겹치게 되면은 커팅해서 다시 하시는 게 좋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얘를 집어넣어 주고요. 딱 집어넣어서 고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치수를 재는데 여기는 치수가 어떻게 되냐면 50m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50mm에다가 10mm예요. 그러면은 60mm인데 우리는 62mm를 체크할 겁니다. 62mm. 62mm고 커팅을 하겠습니다. 동안 세게 누르시면 안 되고요. 닿다는 느낌 있으면 살짝 돌려주면서 조금씩 조여줄 거예요. 보통 이 테이블 안에서 해야 되는데 카메라 때문에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확관을 해야죠. 확관은 몇 미리 올라온다 그랬죠? 13mm입니다. 그러면 체크를 하고서 올리는 게 낫겠죠. 13mm를 체크하겠습니다.
13mm를 체크해서 요만큼 올라오면 되겠죠. 13mm 딱 올라오게끔 잡아주면 될 거예요. 자, 13mm. 1, 2mm 차이 나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좀 13mm 기준 잡아서 가는 거니까. 자, 꽉 조이고 싶으시면 요렇게 딱 돌려주면 더 짱짱하게 잡아줄 수 있으니까. 자, 됐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제 확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꿔야죠? 걸쳐줘야 되니까 좀 위로 올릴 겁니다. 자, 센터 잡은 다음에, 잡혔죠? 잡은 다음에 이제 조금씩 올릴 거예요. 끝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근데 만약에 여기가 꽉 조여주지 못하면 확관을 할 때 밀려요. 계속 밀려가지고 나중에 보면 확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여기를 꽉 조여주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끝까지 들어가면 돼요. 자, 제가 보니까 다 들어갔네요. 걸쳐 있는 상태에서 돌려 끝까지 빼야 됩니다. 잘 안 빠져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확관이 됐지요? 확관돼서 한번 넣어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가 50mm, 10mm, 2mm 정도 해서 62mm로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첫 번째 나팔관 만들고요. 찝어주고요. 나팔관 만들고요. 확관 작업까지 첫 번째 거 마무리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왼쪽 밴딩을 하겠습니다. 자, 밴딩을 할 때는 항상 말씀드렸죠? 분지관을 꽂은 다음에 분지관을 꽂은 상태에서 치수를 재는 겁니다. 자, 집어넣고요. 여기 꽉 집어넣은 상태에서 첫 번째가 몇 밀리냐면, 자, 여기 볼게요. 75mm입니다. 여기 첫 번째 꽂은 상태에서 75mm.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섹터. 자, 75mm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75mm예요. 그래서 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쫙 펼쳐주고 거리 쪽이 왼쪽이 시작점이 되는 거고요. 자, L하고 0하고 L을 맞추는데 L 맞추고 0을 맞출 거예요. L 맞추고 0을 맞췄습니다. 자, L 맞추고 0을 맞췄고요. 90도 밴딩입니다. 0에서 90도까지 가는 게 90도 밴딩이죠. 우리는 L 밴딩을 사용할 겁니다. L 밴딩이요. 자,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고, 여기가 몇이냐면 꽂은 상태에서 75mm가 됐고요. 자, 이쪽으로 간 거는 몇이냐면 120입니다. 120. 120을 체크하겠습니다.
자, 여기 120이에요.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가서 여기서 75mm, 여기서 120,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쪽에다 체크를 해야 되겠죠? 밴딩하는 쪽. 밴딩하는 쪽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져다가 L하고 0을 맞춰주고요. 자, L하고 0을 맞췄습니다. 근데 방향이 밴딩하는 쪽 이렇게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밴딩하는 쪽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 각도를 좀 맞춰 주시고요. 자, 90도 밴딩 합니다. 자, 90도 밴딩 했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까 75mm, 여기 12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걸 보니까 쭉 내려간 게 몇이냐면 200입니다. 200. 그럼 200에서 체크를 하고 밴딩을 하겠습니다. 우리 체크할 때는 이 파이프의 중간에서부터 하는 겁니다. 중간에서부터 200mm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방향이 여기가 75, 그렇죠? 여기가 120, 밑으로 내려간 게 200mm인데 어느 쪽으로 밴딩을 할 거면 이쪽으로 밴딩을 할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면 밴딩하는 쪽을 체크를 할 겁니다. 자, 요렇게 체크를 했죠. 그러면 이렇게 이쪽으로 오는 쪽으로 밴딩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90도 밴딩이고요. L 밴딩이기 때문에 L하고 0을 정확히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맞췄고요. 방향을 좀 잡아야죠. 각도를 좀 맞춰서. 자, 밴딩하는 쪽이 이쪽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체크를 해서 밴딩을 할 겁니다. 자, 90도 밴딩이요. 자, 90도 밴딩 했습니다. 이쪽 밀어주시면 되고요. 자,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서 75, 이쪽이 120, 여기서 200, 그리고 오는 게 아마 70mm 정도 되죠? 네, 70mm입니다. 70mm 체크하고 밴딩 하겠습니다. 동그랗게. 자, 동그랗게 해주면, 자, 여기가 75mm, 그쵸? 75mm, 여기가 120mm, 그리고 여기가 200mm, 70mm에서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요렇게 내려가서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줄 거예요. 자, 밴더기 가지고서 자, L 맞추고 0 맞추고 L하고 0이 어느 정도 맞춘 상태에서 자, 방향 됐지요? 자, 밴더기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체크한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자, 90도 밴딩이요. 자, 90도 밴딩 했고요. 자, 75mm 찌그러졌네요. 그럼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밴딩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수평 잡아가면서
찌그러진 부분들 맞춰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75mm, 120mm, 200mm, 70mm 밑으로 내려갔는데 밑으로 내려간 부분이 65mm입니다. 근데 플러스 5mm를 할 거예요. 플러스 5mm. 그럼 70mm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70mm를) 체크하고 밴딩 하겠습니다. 밴딩. 커팅 하겠습니다. 커팅 마지막이니까 밴딩이 아니라 커팅을 할 거예요. 자, 여기 75mm, 120mm, 200mm, 70mm, 65mm 플러스 5mm, 70mm입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 밴더를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밴딩하면서 좀 수평 좀 잡아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밴딩, 투 밴딩입니다. 투 밴딩. 자, 여기서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분지관을 꽂은 상태에서 75mm. 꽂은 상태에서 75mm입니다. 체크하겠습니다. 75mm. 꽂은 상태에서 75mm요. L밴딩은 L하고 0을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기계가 괜찮으면은 잘 되는데 기계가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의 다른 학원에서는 오래된 밴딩기를 이용하면 잘 안 맞아서 0점 밴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학원에서는 기계가 깨끗합니다. 오래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75mm에서 밴딩 합니다. 90도 밴딩. 자, 90도 밴딩 했고요. 자, 90도 밴딩 했습니다. 자, 여기서 90도 밴딩을 하는데 75mm를 했고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90mm입니다. 90mm. 90mm 체크하겠습니다. 자, 90mm 체크했고요. 마찬가지로 동그랗게. 처음에 밴딩할 때는 동그랗게 안 해도 돼요. 어차피 90도 밴딩이니까 방향이 상관이 없으니까 하면 되는데 두 번째부터는 동그랗게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렇게 내려갈 건데 이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보면은 밴딩할 때면 줄 거놓고요. 살짝 그냥 거놓는 게 있는데 그냥 크게 보일 수 있게끔 실수하지 않게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자, 밴딩하는 쪽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 밴딩이 자, 0하고 L 맞췄죠? 그리고 밴딩하는 쪽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각도 맞춰서 90도 밴딩. 자, 90도 밴딩 했습니다. 90도 밴딩을 했는데 뭔가 좀 안 맞죠? 맞춰야죠. 내려놓고 살짝 맞춰서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왔는데 자, 여기가 75mm, 여기가 90mm,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70mm예요. 70mm 체크하겠습니다.
70mm 체크했습니다. 체크를 했는데 어떻게 갈 거죠? 이렇게 갈 거죠. 그럼 밴딩하는 쪽 이쪽이 되는 거예요. 밴딩 쪽까지 체크합니다. 자, 체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밴딩 할 건데 180도를 밴딩 한번 하고 또 180도를 밴딩을 할 거예요. 자, L 밴딩 맞춥니다. L 밴딩 0점하고 자, 방향 자, 체크했죠? 체크해서 밴딩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90도 밴딩이 아니고 180도 밴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80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가겠습니다. 쭉 여기서 어긋나게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요렇게. 180도까지 딱 안 가고 한 170도 정도까지만 가서 뺄 거예요. 얘가 고정되고 요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살짝 빼주면 되죠. 자, 좀 덜 갔습니다. 그럼 좀 잡아줄 거예요. 좀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R24니까 48mm가 되는 겁니다. 자, 수평 좀 잡고요. 수평 좀 잡고 자, 그 다음에 70mm예요. 70mm. 70mm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또 180도를 갈 거예요. 70mm 맞춰 가지고요. 자, 70mm. 자, 어떻게 한다 그래? 어느 쪽이죠? 여기 했고 여기서 이렇게 밴딩을 할 거니까 밴딩하는 쪽을 체크를 합니다. 또 얘가 밴딩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가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끝 부분이고 여기가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자, 펼쳐주고 영하고 L을 맞춰줄 거예요. L 맞추고 0을 맞춘다. 자, 수평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자, 수평 맞춰주시고 영 맞고 L 맞았습니다. 자, 밴딩하는 쪽이요. 자, 그리고 여기 180도입니다. 180도. 자, 여기 어긋나게 한 170도 정도 해준 다음에 얘 밀어주면 잘 빠집니다. 자, 이렇게 뺐고요. 벌어져 있죠. 눌러주면 돼요. 자, 이렇게 얘하고 48mm, 48mm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도 70mm에서 여기서 70mm에서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70mm 체크할게요. 자, 여기가 70mm. 동그랗게. 자, 치수 오차는 10mm입니다. 공존행동 기계 기능사에서 실측을 했을 때 10mm 이상 차이가 나면 오작인데 L밴딩 할 때 한 1에서 2mm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가죠?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갈 거니까 여기다 체크할 거예요. 체크해서 밴딩을 할 겁니다. 자, 펼쳐주고 자, L하고 0을 맞출 거예요. 0 맞고 L 맞고 됐죠?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수평 맞춰주시고 자, 밴딩하는 쪽 이렇게 되어 있죠? 밴딩합니다. 여기는 90도 밴딩이죠? 90도 밴딩. 자, 90도 밴딩. 90도까지 갔습니다. 자, 이렇게 밀어주면 되고요. 자, 됐습니다.
여기가 아까 75mm, 그리고 여기가 90mm, 7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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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는 65mm인데 플러스 5mm에서 70mm예요. (70mm에서) 커팅합니다. 자, 됐습니다. 요렇게 딱 해서 전체 치수가 어떻게 되냐면, 전체 치수는 90mm 플러스 48mm 플러스 70mm를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치수를 재면 (250mm가) 나오네요. 250mm. 자, 그래서 조금 찌그러져 있으면은 좀 잡아서, 자, 요렇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하는 거죠. 한번 꽂아 볼게요. 자, 왼쪽 밴딩, 오른쪽 밴딩, 투 밴딩.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얘는 치수가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용접을 해서 갖다 내면 오작 처리 될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맞추면 전체적으로 이제 투 밴딩이, 밴더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밴딩 쪽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드릴 작업을 하기 전에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드릴 작업을 하기 전에.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보면 얘가 내접이고요. 얘가 외접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치수가 45mm고요. 나머지는 65mm가 됩니다. 체크를 해주고 내접, 외접을 체크하고 드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45mm를 체크해주고 내접이라고 쓰고요. 요즘 외접이라고 쓰면 될 것 같고요. 드릴 작업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드릴 작업을 해가지고 왔는데 내접 부분, 외접 부분이고요. 외접은 29mm를 들어가는 거고요. 내접은 26mm를 용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차이가 살짝 29mm짜리, 얘는 26mm짜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가스 용접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얘가 가스 용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빨간 선에 노즐에 들어온 거는 가연성 가스인 아세틸렌 가스고요. 파란 선으로 들어와 있는 이 밸브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산소입니다. 산소. 자, 우리가 불을 붙일 때는 가연성 가스를 열어서 불을 붙여주고 산소를 열어서 살짝 끓음을 없애준 다음에 아세틸렌 열고 산소 열면서 우리가 조절을 할 겁니다. 자, 아세틸렌을 열어주면 전체적인 불꽃이 커질 거고요. 산소를 열어주면 속불꽃이 생깁니다. 조금 더 열어주면 작아지고요. 작아지고요. 많이 열면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철 용접할 때는 한 5mm 정도의 속불꽃을 가지고 용접을 하는데, 용접하는 대상물하고 속불꽃하고 2에서 3m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용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한번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세틸렌을 살짝 열어주고 불을 붙이면 끓음이 나죠. 산소를 열어줍니다. 산소를 살짝 열어주면 끓음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아세틸렌을 열어주면 전체적인 불꽃이 커집니다. 커지죠. 그리고 산소를 열어주면 속불꽃이 생겨요. 자, 열어주면
자, 아세틸렌을 열어주면 불꽃이 좀 커지지요? 산소를 열어주면, 자, 속불꽃이 생기는데, 자, 철 용접할 때는 요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소리를 들으셔야 되고요. 불꽃도 보셔야 되고요. 자, 황동 용접할 때 좀 줄이고, 자, 속불꽃이 한 20mm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에서 우리가 용접을 할 겁니다. 황동 용접은요. 자, 은남 용접은요. 좀 더 줄일 겁니다. 아세틸렌 줄이고, 산소 줄이고, 아세틸렌 줄이고, 산소 줄이고. 자. 요 정도 살랑살랑 하는 정도에서 용접을 할 건데, 우리가 용접할 때는 속불꽃을 가지고 용접하는 거고요. 속불꽃하고 2mm에서 3mm 정도 떨어뜨린 상태에서 용접을 하는 게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완전히 끌 때는요, 산소를 잠그고, 그 다음에 아세틸렌을 잠그면 되겠죠. 자, 이제 철 용접하는 거, 외접 용접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서 45mm 지점에다가 체크를 했고요. 센터를 잡아서 구멍을 뚫고 내접, 외접을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자, 외접 먼저 용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접은 29mm 짜리예요. 29mm 짜리를 올려서 용접을 하겠습니다. 자, 불꽃 조절해서 철 용접봉의 상태를 만들겠습니다. 아세틸렌 열어주고요. 아세틸렌 열고 불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산소를 열어줄 겁니다. 좀 세죠? 산소 열어주고, 아세틸렌 열어주고, 산소. 자, 이 정도에서 용접을 할 거고요. 자, 갖다 대는데, 용접할 때는 철 강관 쪽에다가 불을 대고 있어서 그게 녹아서 용융지가 형성되면 위로 살짝 밀어줄 겁니다. 자, 철 쪽에다가 용접이 되는 거예요. 강관 쪽에다가. 강관이 녹으면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수평 자세로 해서 파이프가 녹아서 쇳물이 만들어지면 가접을 할 거예요. 자, 속불꽃하고 거리가 2mm에서 3mm 정도 되고요. 자, 가접이 됐습니다. 가접이 된 상태에서, 자, 외접은 어떻게 하냐면 시계 방향으로 쇳물을 밀어줄 겁니다. 파이프의 2mm 밑에서 위쪽, 옆전의 끝까지 밀어주는 겁니다. 자, 쇳물을 만들어서 자세가 이렇게 돼요. 쇳물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쇳물이 만들어지면 얘를 밀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밀어줄 거예요. 자, 쇳물이 만들어지면, 자, 이렇게 뻥뻥 터질 때는 아세틸렌이 좀 약하다는 뜻이고요. 아니면 너무 가깝게 되면 뻥뻥 터지는 상황이 옵니다. 아세틸렌 조금 열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합니다. 자, 쇳물이 만들어지면 2mm 떨어뜨려서, 자, 요렇게 밀어줄 거예요. 자, 쇳물이 만들어진 쇳물을 밀어주는 겁니다. 가스는 압력이기 때문에 용융지가 만들어진 것을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가스입니다. 자, 또 쇳물을 만들어서 밀어줄 거예요, 위쪽으로.
용접이 다 됐고요. 외접은 이렇게 용접한 다음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요렇게 용접이 됐는데, 용접하신 다음에 한 번만 돌리는 게 아니라 한 2번 정도 더 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3번 더 돌린 다음에 내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 붙일 거예요. 아세틸렌 열어서 불 붙이고 산소 조금 열어준 다음에 조절할 겁니다. 아세틸렌 열고요. 불을 붙이고요. 산소 열어주고요. 자. 요 정도 해서 하겠습니다. 그냥 제살로 한 번 더 용접을 할 거예요. 자, 생물을 만들어 주고요. 파이프 2mm부터 위쪽으로 용접을 하는데 리딩은 4mm 정도 할 겁니다. 자, 기다리셔야 돼요. 생물이 만들어질 때까지. 자, 만들어졌지요? 자, 좀 약하면 아세틸렌 열고 산소도 열고 조금 더 세게.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실제로 시험 보러 가시면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더 돌려서 정확하게 용접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용접이 잘 됐습니다. 자, 내접하겠습니다. 내접. 내접은 철 용접봉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보면은 엽전이 있으면은 파이프에 딱 붙인 상태에서 붙어 있는 지점에서 가접을 하셔야 되고요. 자, 파이프에 가접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파이프에다가 이렇게 가접하시면 안 됩니다. 오작 처리가 되는 거고요. 자, 끝에 쪽에다 가접을 해서 이 엽전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지점을 가접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용접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처음에 그 철용접 외접할 때 만들었던 그 불꽃을 그 코 크기는 5mm 정도 될 거고요. 세기는 조금 세다라는 느낌, 그 느낌을 찾으셔야 됩니다. 산소 열어주시면 끓음 없어지고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엽전을 가져갈 때는 거의 세워서 하셔야 됩니다. 자, 가정이 됐습니다. 가정이 됐고요. 또 여기도 가장 가깝게 최대한 붙여서 얘도 거의 세우다시피 해서 파이프 쪽에 먼저 대서 가접을 할 겁니다. 파이프를 녹여서 녹용지를 만들어 줄 거고요.
자, 가접이 됐습니다. 이렇게 가접이 됐고요. 용접봉을 녹여서 다시 가접을 할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 가접을 한 다음에 이제 용접을 시작할게요.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갈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용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용접을 할 때는 이 불꽃이 거의 센 물을 만들어준 다음에 센 물의 용접봉을 밀면서 간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불꽃이 용접봉을 대면 안 됩니다. 센 물을 만들어서 그 센 물이 용접봉을 쫓아가면서 녹여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가접 먼저 하겠습니다. 용접 센 물 한번 확인할게요. 자, 센 물이 만들어졌네요. 자, 옆전하고 파이프 사이에다 댈 거고요. 불꽃 조금만 올릴게요. 자, 센 물을 만들어서 센 물의 용접봉을 밀어주면서 용접을 하는데 옆전에 2mm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용접봉의 각도는 20도 정도 될 거고요. 얘는 80도 정도 세워서 갑니다. 센 물이 용접봉을 밀어주면서 쫓아갑니다. 자, 용접이 끝났고요. 자, 끝난 다음에 한 2바퀴 정도 제살로 용접을 해줄 겁니다. 자, 샘물 만들어 주고요. 비드를 좀 다듬어 주는 겁니다. 안에서 밖으로 밀어주는 거고요. 샘물 만들어서 밀어줍니다. 일정하게. 자, 속불꽃하고 용접하는 속불꽃에 2mm 정도 떨어지게끔.
한번 볼게요. 자, 용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옆전에 2mm 안쪽에서 밖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밀어주면은 4접. 잘 나왔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동 용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황동 용접봉이고요. 얘는 끝까지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끝까지 2분의 1이 진 끝까지 집어넣어서 치수를 재는 거니까 이거 얼만큼 집어넣어요? 아니, 상관없어요. 그냥 끝까지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맨 처음에 황동 용접을 하려면 강관을 충분히 예열을 해주고 붕사를 뿌려줄 겁니다. 여기 보면 붕사예요. 하얀 가루. 붕사를 뿌려주면 용접성이 향상된다는 말이죠. 용접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꼭 붕사를 칠해 주셔야 됩니다. 자, 불꽃 조절 먼저 할게요. 황동 용접할 때 불꽃이요. 자, 20mm 정도 할 거고요. 거의 세우다시피 파이프 주변을 예열을 할 겁니다. 뻘겋게 될 때까지. 자, 안 보이죠? 예열이 덜 된 거예요. 자, 속불꽃하고 2mm 정도 떨어질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용접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속불꽃에서 2mm, 3mm 정도 떨어뜨린 상태에서 용접합니다. 자, 많이 빨개졌죠? 붕사 조금만 발라줄 거예요. 붕사 좀 발라주고, 자, 얘는 겉불꽃으로 불을 좀 대요. 그러면은 붕사가 잘 눕습니다.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은, 보세요. 붕사 발랐는데 안 묻어요. 그래서 좀 뻘겋게까지는 아니래도 불을 좀 닿은 다음에 이게 잘 붙잖아요. 집어넣습니다. 자, 집어넣은 상태에서 다시 예열을 하는데 예열은 강관 쪽을 중심으로 예열을 합니다. 철 쪽에 대고서 하시는 거예요. 강관 쪽에만 예열을 합니다. 빨갛게 될 때까지. 자, 빨개졌죠? 조금 더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황동이 잘 녹으려면 예열이 확실하게 되면 되는데 강관 쪽에 뻘겋게 달걀을 살짝만 갖다 대면 금방 빨개져요. 동관은. 자, 얘도 붕사를 한번 바르겠습니다. 붕사 바르는데 열을 좀 줘서, 자, 조금 더 예열합니다. 그 다음에 용접할 때는 불꽃을 황동 용접봉 쪽에다 대는 거예요. 자, 빨개졌고요. 동관 쪽에. 자, 빨개졌죠? 딱 대고 용접봉 쪽을 댑니다. 용접봉을 대면 조금 더 예열합니다. 다시.
예열이 안 되면 제대로 녹지 않기 때문에 예열을 제대로 한 다음에 용접을 하셔야 돼요. 자, 예열이 되면 용접봉을 갖다 대고 용접봉을 녹일 겁니다. 용접봉이 녹으면서 퍼지게끔 되어 있어요. 자, 됐고요. 또 반대쪽에 공사를 또 발라주고요. 뻘겋게 되면 예열합니다. 예열됐죠? 용접봉 갖다 대고 용접봉을 녹여주는 거예요. 황금 용접할 때는. 끝에 조금 남았습니다. 여기는 마찬가지 예열합니다. 이미 예열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불을 대면 금방 되죠. 자. 자, 용접 다 됐습니다. 자, 용접이 됐는데 한번 시야기를 좀 해줄게요. 자, 딱 되고 있으면 엣지가 만들어져서 살살 밀어줍니다. 황동 용접 끝났습니다. 물을 적신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황동 용접입니다. 황동 용접. 자, 양호하게 잘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수평도 맞추시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외접을 용접을 했고요, 내접을 용접을 했고요, 황동 용접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투밴딩입니다. 투밴딩은 여기서 여기까지 45mm였고 여기가 60mm였고요 내접이고 외접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A라고 되어 있고 이쪽이 A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야 됩니다. 여기가 내접이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데, 자, 여기 50mm가 나와 있고요, 120mm, 여기 40mm가 나와 있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자, 50mm입니다. 50mm. 여기 50mm고요. 그 다음에 120mm예요. 자, 120mm고요. 그 다음에 40mm가 됩니다. 자, 40mm. 여기가 50mm, 120mm, 40mm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40mm가 되니까 커팅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약간 좀 찌그러진 것 같으니까 수평도 좀 맞추시고요. 자, 이렇게 여기 치수 체크까지 마무리했습니다. 투밴딩입니다. 줄 작업입니다. 줄 작업. 툴 세트를 이용할 거고요. 이렇게 체크를 해서 그대로 세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줄 작업을 할 겁니다.
툴을 이용해서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툴 이용해서. 자, 줄 작업은 어떻게 하죠? 밀면서 힘을 주는 겁니다. 밀 때 힘을 주는 것, 줄 작업이요. 자, 체크를 해놨으니까 줄 작업할 때를 먼저 체크를 좀 하고요. 덜 들어가죠? 더 구멍을 조금 더 뚫겠습니다. 조금만 더. 자, 들어갑니다. 자, 이쪽도. 조금만 더.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는 10mm 정도 아마 찝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수평 맞춰가지고 10mm 정도만. 얘는 치수 없습니다. 찝어주는 건. 자, 요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투밴딩입니다. 투밴딩. 자, 요렇게 투밴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투밴딩 전체적인 용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원밴딩하고 순서가 같습니다. 자, 분지관 확관 쪽을 먼저 용접을 할 거예요. 예열 확인하시고요. 어느 정도 예열이 돼서 용접봉을 위쪽에다 갖다 대면
자, 확인하셔야 됩니다. 용접을 한 다음에는 외관을 확인하셔서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은 용접을 다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용접 잘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집어 넣겠습니다. 자, 2분의 1하고 8분의 3인치 들어간 부분 용접하겠습니다. 이쪽 됐고요. 또 예열합니다. 자, 용접봉을 떼면서 용접합니다. 불꽃을 떼면서 용접봉도 떼고 불꽃도 떼면서. 자, 불꽃을 어느 정도 잘 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은납 용접할 때는요. 붙였다 띄었다 하면서 바로. 자, 이렇게 하면은 앞에 쪽은 됐고요. 자, 뒤쪽. 자, 얘가 지금 수평이 안 맞거든요. 조금 당겨 주겠습니다. 얘를 살짝 앞으로 좀 당겨서 용접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당겨야 되겠네요. 자, 됐죠? 자, 뒤쪽 용접할게요. 뒤쪽. 약간 틀어진 거는 나중에 한번 또 잡으실 수 있으니까. 자, 요 정도에서 하겠습니다. 앞에 용접을 했기 때문에 납땜이 녹으면 살짝 갖다 댑니다. 사실 좀 세요. 불이 좀 줄일게요. 센데 그리고 자, 됐고요. 이쪽에 자, 용접했습니다. 해서 좀 식히고 식힌 다음에 모세관 쪽하고 이렇게
이렇게 좀 놓고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겠습니다. 30mm 정도 맞춰주시고요. 얘는 붙였다 띄었다 해야 됩니다, 얘도. 자, 이쪽도 좀 불안하니까 조금 더. 자, 됐습니다. 자, 얘 용접 됐고요. 자. 자, 예열이 되면 자, 빨개졌습니다. 어느 정도. 자, 요렇게 이쪽도 조금 녹여서. 자, 됐습니다. 이제 3구 분지갑만 용접하면 되겠죠. 자, 얘는 투밴딩인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요렇게 들어가서 용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빨개지면 자, 용접봉 준비하시고요.
예열 됐습니다. 어느 정도 됐으면. 자, 앞에 쪽은 용접이 됐고요. 뒤쪽 할게요. 자, 요렇게. 자, 옆에는 용접이 다 됐고요. 이제 분지관 가운데 쪽. 자, 가운데 쪽 용접을 하는데 잘 보셔야 돼요. 용접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꼭 확인할 거는 용접한 다음에 분지관 쪽이 제대로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땐 구멍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저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용접이 마무리가 됐으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자, 볼트하고 너트를 끼워 주셔야 되니까, 자, 한 번 더 정확하게 좀, 확실하게 좀 조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손으로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서 그냥 이 상태로 하면 되냐? 안 됩니다. 여기 좀 고정시킨 데서 잡아주고, 조금 더 힘있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높아서 이렇게 가면 되죠? 수평도 한번 보시고요. 좀 누웠다. 살짝 세워가지고 수평도 이렇게 좀 맞게끔, 그죠? 이쁘게 좀 다듬어서, 자, 이 상태에서 얘는 확실하게 죄고, 자, 여기는 꽉 재는 게 아니고요. 걸쳐주기만 하는 겁니다. 도면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하면, 그죠? 이렇게 하면 투밴딩이 완성된 겁니다. 투밴딩 수압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관 새는지 안 새는지 먼저 확인하고요. 모세관이 새면 마이너스 5점입니다. 마이너스 5점. 자, 막히지 않았죠?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5점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투밴딩 작품을 한번 수압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연결하고, 우리가 수압 테스트는 용접한 부분을 확인을 하는 건데, 보세요. 여기 내접,
외접, 황동용접, 은남용접하고 3구 분지관 확관한 곳, 그리고 풀에어 접속한 부분까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맨 처음에는 내접, 외접, 황동하고 은납쪽 확인하겠습니다. 자, 세게 넣는데 압을 세지 않죠? 그 다음에 분지관하고 확관한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지 않고요. 그 다음에 후레아 접속한 부분도 확인할게요. 세지 않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이제 최소한 우리가 점수는 50점에서 35점 이상은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40점 정도는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접, 외접, 황동용접하고 이제 수압 테스트까지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스 용접이죠. 쇳물을 잘 만들어서 그 쇳물을 제대로 밀어줄 수 있느냐 못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실기 준비하실 때는 저희 학원에 한번 연락 주시고 한번 오시면 이패스 코리아 통해서 연습하러 오시게 되면은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가르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